건강검진을 하되 조금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이 검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막 매년 여기저기 다 대라.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사선 피폭을 안 받잖아요. 이거는 얻는 게 없고 돈과 시간과 방사선 피폭만 올라간다. 의미가 없다. 국가검진에서 하는 건 너무 좀 사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장님,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받는 건강검진, 진짜로 내 건강을 확인해 주는 방법은 맞습니까? 검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어딘가 조직이 망가져서 환자가 된 날을 보는 몇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피 검사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 결과가 나오고 옆에 범위가 나와. 이 네. 범위가 많은 사람들은 정상 범위로 알아요. 의료인들도 이거 정상입니다 그런다니까 요 안에 들면 네. 그 안에 든다고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한 반에 100명이 수업을 해. 근데 95등 갖고 만족을 하나요? 그래도 한 50등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 병이 전부 암 환자잖아요. 하는 소리가 그래요. 자기 항암하는 날마다 피 검사하는데 100점이래요. 항암하는 날은 항암 오늘 할 수 있나 없나만 보는데 거기에서 망가졌으면 당신은 항암 못해요.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어야지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또 실망하시잖아.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인데 우리가 공복 혈당을 99까지를 레퍼런스 레인지야. 98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검사 건강검진을 하되 조금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이 검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잘 해석해야 돼요. 95등 정도 안에 들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검사의 내용은 뭐냐면 구조가 망가진 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건강한 걸 보려면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내일 0시부터 환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 과정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죠. 구조는 망가지지 않았지만 기능이 나빠지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인데 내 기능이 어떨까? 영어로 건강, 헬스라는 개념은 질병이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건 기본적인 거고 내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정신까지 건강한 것이 포함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가 갈 때 휘발유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엔진오일이 필요하잖아요. 세포가 대사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진오일이 필요한데 엔진오일이 뭐냐?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자율신경이에요. 또 우리는 점점 외부로부터 적들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군사들이 면역 시스템이잖아요. 내 면역 시스템은 건강한가?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해야 건강검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짜로 검사를 해줘요. 너무 고맙죠. 근데 제대로 좀 해줘야지. 한번 보세요. 국가검진에서 하는 거 보면 최소한 2통은 뽑거든요. 네. 국가검진하는 분들 갖고 오면 5개인가 해요. 아니, 좀 그냥 피 뽑아가지고 한 100개 정도 하지. 아까운데 5개만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나는 100점, 내 몸이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 순서대로 해서 20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환자가 아니다. 결정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라고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삼성병원 가서 200만 원짜리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잘 걸리는 병 한 50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망가진 증거를 못 찾았다라가 맞는 거지. 내가 깨끗해서 이제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집행유예를 10년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검진 안 해.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오늘 아침에 온 환자분이 직장을 이직하면서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3번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멀쩡했는데 내시경 3번 한 거죠. 그런데 올 7월 달인가 건강검진 하니까 위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많은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나한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이제 받은 화를 나한테 다 푸는 거지. 화를 풀어줘야지 그 사람이 병이 나요. 그래서 이제 들어준 다음에 하나씩 설명해줘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작년에 100만 원짜리 했는데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암이 생긴 거야? 또는 작년에는 내시경 하니까 멀쩡했는데 올해 하니까 위암 말기래네?
뭐 작년 겨울에 폐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폐암 말기래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진단 기법이 아주 발전하고 장비가 발전해서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1mm보다 작은 종양은 발견하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암이라는 거는 그 현미경적인 세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암 환자가 안 되는 건 면역세포가 다 처리해 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거길 피해가지고 살아남았어. 이제 막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1, 2, 4, 8, 16, 31로. 그러면 한 개의 암세포가 1mm까지 자라는데 빨리면 1년도지만 느리면 20년 걸리는 암도 있어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럼 1mm가 1cm로 자랄 때는 요 기간에 10분의 1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라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비례곡선이 아니라 10년간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왔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이지 않은 정도의 작은 암이었다가 뭐 1년 사이에 보이는 크기로 딱 자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장님,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추가 검사를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저는 반드시 추가하라 그래요. 1번, 내시경은 꼭 하세요. 국가검진에서 보면은 공고사항이 35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은 위내시경은 매년 하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 위암 발병 1위 국가잖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위암과 대장암은 발병 기준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짜고 맵고 탄 음식 먹는 사람이 잘 걸리고 대장암은 채소 안 먹고 육식 위주로 서양식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잘 걸리고 동양식 음식과 서양 음식이 다른데 둘 다 1등이야. 위암도 1등이지만 대장암도 1등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해야 되는데 대장 내시경을 옛날에는 다 50대 넘어서 한다고 막 그랬고 국가검진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안 하고 분변 검사를 해요. 대변을 받아서 거기에 피가 있나를 보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변에 피가 보일 정도면 대장암이 엄청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내시경도 자주 하는데 요즘 30대가 대장 내시경 하면은 용종 떼는 친구들 많습니다. 왜냐면 소화된 식습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 학교 공고는 뭐냐면 135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나와서 뗐어. 그러면 3년마다 하라고 돼 있어. 근데 대장 내시경이 했더니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5년마다 하라고 돼 있고 가족력이 있다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매년 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도 30대가 되면은 부모님이 성인식 하듯이 한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초음파. 이거는 막 매년 여기저기 다 대라.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사선 피폭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유방, 복부, 뭐 골반 다 이렇게 하세요.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거를 기폭제로 삼아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내시경하고 최소한 초음파는 꼭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불필요한 검사도 혹시 있을까요? 불필요한 검사도 많죠. 우리가 온몸의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CT를 머리부터 발까지 찍는데 네. 1cm 가까이 다 잘라서 찍자. 그거 시도하다가 안 했어요. 그 방사능 피폭량이 얼만데. 제일 불필요한 게 뭐냐. 건강검진할 때 허리 디스크가 많다니 목 척추부터 해서 허리 척추까지 디스크 검사 한번 하자. CT나 MRI 찍자. 근본적으로 CT는 방사능 피폭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고 두 번째 MRI는 가성비를 생각해요. MRI는 한 부위 찍는데 한 4, 50분 걸려요. 금액 투자와 시간 투자를 하는데 얻을 게 뭐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척추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CT와 MRI를 다 찍자. 이거는 얻는 게 없고 돈과 시간과 방사능 피폭만 올라간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머리 CT, 머리 MRI, 척추 CT, 척추 MRI는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펫CT. 이게 뭐 펫CT가 제일 비싸니까 온몸을 다 한다며. 그냥 이번 기회에 온몸 암이 있나를 보자라고 하는데 펫CT는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 펫CT라는 거는 어디에 유용하냐면은 유방암을 수술한 분인데 이게 재발했거나 아니면 어디 전이 갔냐를 추적 검사할 때 필요한 검사지 내 몸 어디에 암이 있냐를 찾기 위한 검사는 아니다. 그 말씀 중에 CT와 관련해서 방사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뭐 CT를 찍었다 그러면 위험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방사능 피폭량을 재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1년간 얼마만큼 피폭을 받아야 되냐고 법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어요. 일반인은 1년에 1 내지 5mm 15 이상 피폭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 웃기는 게 방사선 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의료인들 1년에 그 기준이 얼마냐면 50mm 15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 왜냐하면은 방사선 피폭을 가지고 임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 번에 100mC 이상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정도다.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PET-CT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쓸데없이 남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제 그 암과 관련된 의사시니까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걸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믿을만 합니까? 환자들이 그래요. 아니 왜 병원 가면 뭐 일주일마다 3번 검사하더니 입원시켜서 3박 4일 굶겨서 검사하고 한 번만에 탁 아는 검사 없냐? 그러는데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는 이유가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는데 그게 100%의 검사가 없어요. 민감도는 병이 있는 걸 있다고 알아낼 확률, 특이도는 없는 걸 없다고 알아낼 확률인데 그게 다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겹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건데 우리 병원 전부 암 환자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든 암에 대해서 피검사에 종양표지 인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종양표지 인자가 다 합해도 10개도 안 돼요. 대부분의 암은 알 수가 없어요. 유방암은 있거든요. 유방암은 이제 CA15-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방암 환자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은 다 참고치 이하로 돼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면 바로 유방표지 인자 올라간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혈액검사도 하지만 유방 초음파나 유방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체적인 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암 환자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20, 30% 이상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피 검사 하나로 알 수 있으면 정말 유익한 검사였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피 검사에서 종양표지 인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그 암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종양표지 인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나 없나를 발견하는 검사라기보다는 암이 치료가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이게 지금 재발을 했나 이런 거를 추적할 때 좋은 검사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도 꼭 해보셔라. 자, 마지막으로요. 국가에서 하는 무료 검진에서는 5가지 정도밖에 혈액 검사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사로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혈액 검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추가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국가검진에서 하는 거는 너무 좀 사실 작아요. 그러니까 혈액검사도 조금 더 췌장 기능이 어떤지도 좀 보는 검사도 좀 하시고 전해질도 좀 폭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뇨 환자 많으니까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 검사는 피 뽑는 순간에 혈당을 보는 거고 당화혈색소는 2, 3개월 동안 혈당이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거고 요 정도는 꼭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좀 이렇게 형편이 된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기능의학적인 거 내 몸의 비타민 밸런스는 미네랄 밸런스는 뭐 면역 시스템은 또 산화 스트레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좀 더 한다 그러면은 유기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들이 내 몸에서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잘못되고 있다면 앞으로 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식품을 먹어야 될지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지를 기준이 되니까 이런 기능학적인 검사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 원, 휴대폰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 추가로 김현욱의 지식일보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더 있습니다.